강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하는 지원입니다. 네, 이제 제대로 되는 한 주가 딱 지났습니다. 네, 25년도 한 주. 처음으로 조정 아닌 조정을 한 것 같긴 해. 느낌이 오늘은 조정이었다. 네, 오늘 조정이었나요? 오늘 조정이었어요. 코스피 0.2%밖에 안 빠졌어요. 조정이에요. 이게 빠진 걸 조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타국보단 또 오늘도 역시나 네. 아웃퍼포밍을 합니다. 좀 덜 빠졌어요. 네네. 대만 0.3% 하락, 일본 0.9% 하락, 네. 홍콩 상해도 0.78%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코스피는 0.2% 하락, 아주 양호합니다. 네. 물론 코스닥은 0.8%로 좀 더 많이 빠졌어요. 네. 네, 근데 올해 일단 양호한 것 같아요.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5% 올랐고요. 코스닥은 6% 올랐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와서 오른 나라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네. 네, 오른 나라가 없는데 우리 올랐으니까 이렇게 딱 25%만 오르자 우리도 반대로 좀 한번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반대로 당했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전 세계 그 상장사들 쭉 시총순으로 나열해서 많이 오른 게 뭐 있나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일단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나? 그거 많이 올랐고요. 네. 그거 말고는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올랐어? 그런 것 같아요. 네, 두 대형 자릿수 중에서? 17%인가? 네, 하이닉스 많이 올랐죠. 네. 상승률이 엄청납니다. 오늘도 뭐 장중에 많이 오르다가 특히 아시아 주식 중에는 제일 많이 올랐고요. 네. 삼성전자도 완전 상위권이더라고요. 네. 삼성이 오늘 제외하고 한 5%대 정도 올해 들어서 올랐는데 5% 오른 주식이 없어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뭐 전반적으로 지금 또 장외 시장 그러니까 장전 그 미국 시장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비농업 고용 나오잖아. 만약에 이제 비농업 고용이 뚝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안 떨어지잖아. 분위기 안 좋아요. 게다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7% 찍고 있어. 딱 4.70 찍었더라고 지금. 위험자산한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도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막 휘청휘청하는데 엔비디아하고 거래한다고 삼성하고 하이닉스 못 갔지만 3번 타자인 현대차가 문제 있어. 너무 그 끝까지 밀어 올리면서 끝내더라고. 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오를 호재인지 모르겠지만 그 현대차 입장에서는 워낙 주가가 눌려 있었고 그렇죠. 수급도 비어 있었던 영향에 이런 약간 좀 자극적인 네. 이슈가 좀 주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아니 근데 현대기아차를 작년 연말에 사신 분 있잖아. 배당 받으려고. 배당 받기 바로 직전에 사신 분 있잖아. 네. 그분들 좋겠어. 왜요? 오늘 올라갔고 그냥 팔아도 배당 그냥 꽁으로 다 먹었어. 시세 차익도 없고. 양수 겸장이에요. 그거 합치면 10% 수익 났어 지금. 배당도 많이 줬나요? 일주일도 아니야. 아니 얘네 한 5% 정도 주니까 배당 4%인가 정도 주니까 오늘 지수 오른 거하고 이렇게 감안을 해보면 거의 10% 먹은 거야. 한 달도 안 걸렸어. 그렇죠. 야. 대부분 회사들이 배당 준 것 대비 배당락 이후에 주가 하락이 훨씬 더 컸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부럽다. 네. 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400원 매도했는데 반도체 수급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수급이 좀 예상 외입니다. 어저께 한 4,400원 막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네. 오늘도 한 1,400억 정도 많이 샀습니다. 네. 그 대신 삼성전자를 1,1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네. 삼성전자를 매도가 좀 그쳐가지고 다행이라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 매도가 커지면 좀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그렇죠. 매도가 네.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많이 산 건 외국인이 하이닉스 다음으로 현대차 850억, 네. 엔비디아 뉴스에 좀 산 것 같아요. 기아도 360억 샀고요. 네. 현대차 850억 샀고요. 네. 그리고 유한양행 LIG 넥스원을 좀 팔았습니다. 유한량은 뭐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뭐 호재가 계속 연타로 터져가지고. 네. 네, 오늘 업종별로는 뭐 오락문화, 의료정밀, 운송 부품, 기계장비 이런 데가 좋았는데 일단 오락문화에서는 하이브가 7% 네.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네, 뭐 YG 4%대, JYP 2%대, SM 한 1% 정도 이렇게 상승했는데 하이브가 특히나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정밀에서는 K시텍이 10% 오르면서 반도체가 오늘 좀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뭐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반도체는 섞였습니다. 오늘은 막 계속 많이 오르다가 오늘은 확실히 어제하고 오늘 좀 쉬었는데 몇몇 종목만 이렇게 올랐어요. 네. 그리고 운송 부품에서는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그리고 조선주들, 현대중공업, 뭐 세진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데들 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재가 좀 좋았던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네. 기계장비에서는 전진건설로봇, 로봇이 요즘 좀 핫한 것 같아요. 가장 핫하죠. AI 구현의 어떤 하드웨어로 지금 로봇이 나오고 있어요. 컴퓨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로봇. 그렇죠. 네. 엔비디아가 이제 다음으로 점찍은 게 이제 로봇이니까 네. 최근에 아주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유니버스가 그거 이제 옴니버스. 옴니버스.
옴니버스예요. 옴니버스. 그러니까는 저기 쿠다 같은 지금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가 또 로봇 관련 생태계. 혹시 코스모스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코스모 죄송해요. 옴니버스는 이제 그 뭐 디지털 트윈 기술 그 플랫폼이고, 네. 예, 그 핫한 건 코스모스죠. 그렇지. 난 우주. 유니버스나 코스모스나 거기가 겹친 개친 옆집 말은 비슷합니다. 머리가 잘못 입력이 됐네. 네. 예. 네, 어쨌든 로봇주들 참 핫하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6% 상승했는데 원전도 체코 수주가 이제 곧 나올 것 같다라는 큰 소식이 오늘 좀 나왔는데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좋았던 건 금속 섹터, 전기전자, 화학 이렇게 좀 안 좋았는데요. 고려아연이 한 5%대 하락했고 LIG 넥스원이 5%대 하락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제 실적이 조금만 예상 하회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좀 나왔고 2차전지들 주들이 좀 안 좋았어요. 올해 들어와서 아주 안 좋습니다 상황이. 네, LNF가 6%대 하락했고 다른 것들 좀 많이 빠졌는데 네. 2차전지 주들은 어저께 종가에 갑자기 급등해서 끝났거든요. 뜬금없이. 어제 좀 만기일 영향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되돌린 영향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또 낙폭이 또 컸었는데 뭐 업황을 좀 반영해서 네. 오늘은 좀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LG 뭐 에너지솔루션 실적 안 좋고 삼성 SDI도 그럴 것이다. 막 이렇게 계속 상황이 그러니까 좀 제가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으로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으네요. 네. 예, 어저께 좀 LG 엔솔 실적이 조금 충격적이었고 삼성 SDI도 안 나올 거라고 하니까 확실히 좀 투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화장품도 좀 떨어졌거든요. 화학 섹터에서. 유례 없이 오늘 좀 많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VT 같은 경우는 7%대 하락했습니다. 예. 네. 네. VT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단 화장품 쪽 오늘 다 같이 떨어져서 하나증권에서 이제 코멘트를 주셨는데 계엄 이후에 소비 위축으로 12월 내수 전반에 수요가 좀 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VT에 대해서는 또 H&B 채널에 셀인 축소가 될 것이다. 이제 가맹점이 제조사한테 이렇게 사는 매출이 조금 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면세 매출 같은 경우에도 달러가 상승을 해서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만 25년도 해외 확장 가능성은 좀 기대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수는 이렇게 안 좋아도 해외 쪽으로 잘 나가면 괜찮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그 주가는 해외 쪽이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한데 나 이거 보니까 자영업자들 진짜 12월달 정말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드네요. 진짜 힘들겠다. 하여튼 뭐 예약 안 되는 집이 예약이 척척 다 된다는 그런 얘기 계속 들리고 있죠. 네. 회식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회식 많이. 그 저기 발령 나신 분들은 좀 회식 좀 하세요. 야 이건 너무한데. 네. 그리고 현대차 오늘 가장 핫했죠. 오늘 6%대 급등을 했는데요. CES에서 있었던 발표예요. 이것도 요즘 CES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큽니다. 네,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아이작을 통해서 로보틱스 기술도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쫙 달라붙은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가상 공간에 공장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공장 운영을 데이터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하고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거를 또 가상 공간에 구현을 하기도 할 수 있고 신규 공장을 구축하는 것도 실제로 세우기 전에 가상 공간에다가 먼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용도 훨씬 절감될 수 있고요. 뭐 실수도 방지할 수 있고 품질도 향상할 수 있고 이렇게 효율성 개선이 엄청나게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AI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빅테크들은 뭐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느냐?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이 저기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조지아에다 뭐 로봇 공장을 짓는다는 건 뭘 한다고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공장을 그대로 떠다 안고 싶으면 지금 시뮬레이션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 옛날 같으면은 뭐 하다가 시행착오 하면 다시 고치고 했는데 이게 그냥 거의 뭐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셋업이 된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공장을 어떻게 배치할까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클 거잖아요. 어떤 장비를 여기 이 라인에 몇 대 배치하고 전체 뭐 몇 개 라인을 만들고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구성만 바꿔도 효율성 차이가 클 텐데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일까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실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거의 뭐 사기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주식시장에 내일 뭐가 오를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잖아요. 엔비디아 옴니버스로 내일은 뭐 현대차가 10% 오를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오를 것 같다 하면은 실제 내일 사가지고 먹고 이게 실제로 구현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제조업에는 실제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저도 개인적으로 너한테 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면 너는 뭘 받고 싶어 이러면
전 시간을 받고 싶어요. 난 진짜 이러고 싶거든 요즘 같으면. 근데 이제 빅테크들은 아예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걸 구현을 하고 있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시간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면서 빨리 가려고 모두가 가속 페달을 밟는 상황이면 옛날 인디언들 말 달리다가 잠깐 쉬면서 내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런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막 걱정이 되긴 해요. 너무 속도가 빨라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공장을 원래 한 1년 동안 어떻게 하는 게 배치가 될까 실험도 해보고 이런 거 구상하는 게 1년 걸렸다면 시뮬레이션 하면은 뭐 절반도 안 걸리고 이렇게 효율성을 키울 수 있을 텐데 현대차가 이렇게 하면은 도요타나 다른 데는 안 할 수 없을 거잖아요. 야 그러면은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되지 않겠어? 시간의 가치, 시간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 가치가 올라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돈을 막 밀어 넣을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사실 GPU AI 가속기 시장도 이렇게 비싸게 안 사도 되는데 급하게 살려니까 비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마진 50% 딱딱. 지금 마진 50%는 몇 군데서 띄워줘. 여기서도 50%, 여기서도 50%, 여기서도 50% 이렇게 띄워주고 나서 파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뻥튀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을 앞당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토탈 코스트는 이게 더 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돈을 계속 뿌리면 인플레이션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런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이나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엄청 뛰면서 뭐 인플레에 뭐 영향을 줄 수는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개선되니까 인건비 막 10명 쓸 거 3명만 쓰고 하면은 또 인건비 절감을 하는 것도 있어서 뭐 양쪽 측면이 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얘기로 감안해 보면 양극화가 미친 듯이 벌어진다는 얘기네. 그럴 수 있겠죠. 네. 핵심 인력들만 좀 살아남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문화책도 좀 읽자. 문학책도. 문학책도 좀 읽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 네. 그거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제가 약한 분야인데 네. 문학은 네. 갑자기 얌전한 고양이처럼 얘기를.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 요것도 활용을 한다고 하고 또 하나가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 아이작 요걸 통해서 AI 기반의 로봇도 개발을 현대차가 한다고 합니다. 근데 로봇 개발이나 뭐 공장 가상 구현이나 다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엔비디아는 뭐 다 먹는 것 같아요. 이번에 CES 발표 보니까 이것도 먹고 이것도 내가 먹고 저것도 내가 먹고 다 내 거 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떤 뭐라 그럴까 저 뭐였지 옛날에 그 시스코 시스템의 절차를 우린 절대 안 밟는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는 요거에서 더 다음 단계까지 간다.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최근에 보니까 어떤 일본 사람이 그 SNS에다가 11년 전에 엔비디아 투자했던 게 지금 41억이 됐다는 걸 인증을 했더라고요. 얼마를? 한 1-2천만 원 정도 투자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11년 동안 엔비디아에 투자해도 이 정도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젠슨 왕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기억이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엔비디아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두렵대. 왜요? 이걸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확실히 동양인의 사고가 좀 서양인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 또 근데 일론 머스크는 또 만만치 않은 일벌레잖아요. 아니 일론 머스크는 일어나서 과연 오늘 이렇게 두렵다는 생각을 할까? 저 어려울 땐 두렵다고 하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한번 좀 뿜뿜해 볼까? 이러지 않을까? 나는 오히려 이 서양인하고 이 동양인의 접근법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 이런 거에. 근데 오히려 이게 좀 뭐랄까 두렵다는 건 사람을 더 면밀히 준비하게 만드는 개념일 수 있잖아요. 이제 책임감 때문에 무거운 거니까 무섭고 힘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미래가 되게 장기적으로 되게 이 회사는 좋아질 수 있겠다.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근데 참 이번에 CES 보면서 그런 점 부러웠어요. 미국에서는 다 기술자 출신, 창업자 출신들이 현재 CEO를 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젠슨 왕도 자기가 모든 내용을 다 알고서 그렇죠. 가장 잘하는 사람의 PT를 멋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우리나라 CEO랑 젠슨 왕이랑 만나면 젠슨 왕이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이건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은 우리나라 CEO는 뭐 대답도 해줄 수 있는 거 있겠지만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도 우리 최 회장님은 막 얘기 많이 하시던데 쫓겨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물론 잘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창업자 출신, 기술자 출신의 CEO들이 좀 많이 탄생을 해서 즉각 좀 빠른 의사결정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역동성이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역동성이에요. 네.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에는 또 자체 개발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예전부터 계속 이제 삼성 파운드리 5나노 공정에서 TSMC 너무 비싸니까 요거 삼성 파운드리 활용해서 디자인하우스 업체를 선정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1월달 내에 좀 발표가 나올 걸로 지금 보도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AI 쪽 분야로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우리 저 3세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것처럼 저희 투자자들이 보기엔 보입니다. 진짜 열심히 하기를 응원합니다. 계속 좋은 결과 내시기도 응원하고. 네. 아유, 우리 문학에 걸린 거 아니야? 문학에. 물 한 번 잘못 먹었다가 괜찮아? 살에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엔지너스에 다시 찍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라이브의 묘미죠. 네, 그리고 천천히 해, 천천히. 괜찮아. 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천천히 해, 천천히. 한미 간에 네. 이 원전 동맹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원래 우리 한국 회사하고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죠. 거기하고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 가장 걱정이 됐었던 거 지난번에 체코 원전 수주했었을 때 아직 본 계약 체결을 안 했어요. 네. 본 계약은 3월달에 체결할 예정인데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시비 거니까 그거 빠그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 지적재산권 문제가 원활히 이제 합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상당한 좀 우려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수주권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하고 조만간 이 합의안이 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향후에 웨스팅하우스가 주력 시장이 유럽 쪽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한수원이 진출할 때에는 웨스팅하우스하고 좀 조율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허락받고 해라는 얘기 같고 중동 시장에서는 지재권 논란 없이 한국형 원전으로 진출하는데 웨스팅하우스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네, 아주 원전 수출에 큰 걸림돌을 하나 큰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항상 이렇게 처음에 기술 도입을 하긴 하는데요. 그 한국 기술자도 워낙 뛰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술을 싹 이렇게 약간 개선을 하는 거야. 요거 이렇게 개선할 수 있지 않아? 하면서 개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그 미국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기술자 애들이. 그리고 마지막 그 현장에서 손맛으로 이렇게 마지막 그 조립하고 할 때 이게 낫겠는데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저 공군에서 그런 거 했거든요. 공군에서 그 발사기 뭐 이런 거 제작하고 막 고치고 하는 거 했어요. 그 미국 공군 애들이 와가지고 그 군수 업체들이 와서 막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고 하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보여줘 걔네들 앞에서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야. 다 직업군인 줄 알아. 근데 상병, 그 저기 뭐 일병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지. 물론 하사관하고 같이 만들고는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조가 좋아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술의 원천이 어디냐 하는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네. 네. 근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시비를 이렇게 이때까지 많이 걸었었는데 CEO 패트릭 프레그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이때까지 지재권 소송을 주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3월달까지만 일하고 사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한수원과의 협상 발표 직후에 나온 또 소식이기 때문에 이게 또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네, 그간에 또 한국에 대해서도 악담에 가까운 언론 플레이를 좀 했다고 하고 무리한 요구도 좀 해왔다고 하는데 이런 CEO가 이제 그만두는 결정과 이번 합의 소식이 같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원전에 대한 원전 산업 발전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향후 이제 뭐 트럼프도 그랬고 원전은 앞으로 미국에서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대가 되는 한국의 미래 주력 업종입니다. 중국 빼고 미국의 하드웨어가 잘 돌아가려면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제일 지금 좋은 상대 중에 하나죠. 조선도 그렇고 이런 거고 전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방산주가 좀 좋지 않았어요. LIG 넥스원이 5%대 빠졌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공우주, 한화 시스템 뭐 이런 데가 3, 4%씩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DB금투에서 LIG 넥스원 어닝 쇼크를 전망을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440억 나와서 전 분기 대비 15%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컨센이 6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440억 나온다면 확실히 예상보다 좀 대폭 하회하는 수치죠. 네, 매출은 근데 컨센이 8,800억인데 9천억 이상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매출액은 좋은데 충당금과 뭐 여러 손실분 반영이 돼서 이익은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만 또 장기 전망은 또 긍정적으로 했는데요. 25년 내에 미국향으로 비군 계약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미국하고 계약을 하면 향후에 다른 나라로 또 수출할 때 레코드가 좀 미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이 열심히 확대가 돼서 26년도에는 수출 비중이 30%를 넘을 거고 수주 잔고가 18조 원 넘게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실적 우상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그 미국에서 기술 도입해가지고 해가지고 한국 개량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 회사예요. 이 회사가 뭐 아주 잘하는 거지 지금. 그 방산업체를 다 그래요. 제가 그 조만간에 우리 저희 채널에 자주 나오시는 우리 에비에이터의 그 김민석 기자가 그 책을 내거든요. 근데 책 내기 전에 저한테 전자판으로 먼저 보내줬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에서 도입을 했는데 이걸 개량해가지고 오히려 미국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리고 가격도 훨씬 더 싸고. 이게 지금 한국의 어떤 기술자들의 실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연초부터 사실 업종별로 가장 많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게 반도체 쪽이거든요. 네.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확실히 좀 바뀌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제 UBS에서 하이닉스 리포트가 나왔는데 Our Topic in Memory for 2025. 네, 25년도에 메모리 분야의 탑픽으로 하이닉스를 뽑았습니다. 네. 네, 내용을 보면은 HBM 웨이퍼 기준으로 캐파가 24년 말에 12만 5천 장, 25년도에 16만 장, 26년 말에 19만 장으로 계속 캐파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이닉스가 HBM 증설한다는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거론됐던 수치가 17만 장까지 올릴 거다라고 올해 말까지 했었는데 유사한 16만 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5년도 디램 매출 중에 HBM 비중은 47%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절반이네요. 네. 그렇죠. 24년도 말 기준으로 하이닉스에서 지난번에 컨콜 때 매출의 40% 정도를 HBM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DS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42% 정도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25년도 기준으로는 UBS는 47%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47%면은 마진은 한 70% 되겠네 현재 추세는. 근데 특이한 게 전체 영업이익 중에 HBM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25년도에 48%일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다른 건 전체 매출에서 HBM 비중은 더 작은데 디램 매출 중에서 HBM 비중은 47%. 낸드도 있으니까. 네. 근데 전사 영업이익의 48%를 HBM으로 벌 것이다. 네. 하니까 좀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전체 영업이익의 48%를 요 HBM만으로 번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웨이퍼 투입량 기준으로는 전체보다 한 절반도 안 되거든요. HBM으로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마진이 높은 사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컨벤셔널 메모리 업황이 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경영진이 주력하고 있는 건 25년도 캐펙스 지출을 20조 원 이하로 좀 제한을 하고 낸드 생산도 한 20% 감축할 거. 이것도 잉여현금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25년도에 16조, 26년도에 21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6조에서 21조면은 상당히 좀 많이 급증을 하는 수치인데 숀 킴은 26년도에 영업이익 2.8조로 그러니까 개박살 날 걸로 전망을 했잖아요. 딴거 몰라도 HBM 틀렸어. 이미 틀린 거야 이 정도면. 네. 이미 결과치가 24년 누적 결과치도 완전히 빗나갔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빗나갔다라는 말이 거의 맞죠. 네, 근데 맞아요. 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또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반도체는 막 6개월마다 전망이 확 달라지잖아요. 6개월 전만 해도 아니, 근데 작년 하반기 이렇게 될지 몰랐고. 근데 HBM은 다르지. 왜냐면 AI 가속기는 지금 확정 주문이니까 확정 주문이니까 이거는 뭐 갑자기 뭐 전쟁이 빵 터져 미국 내에서 전쟁이 터지면 몰라도 괜찮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HBM도 그렇게 막 1년 내내 확신이 있고 이러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25년까지는 확신하려고요. 26년 나도 몰라. 근데 25년은 맞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이미 준 다 끝난 거라. 확실히 근데 신기술의 사이클은 이 처음에 공급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과 수요, 그러니까 가수요가 상당히 많이 붙을 수밖에
없고 그 가수요가 해소되는 구간에 상당한 주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염두를 해두고 있거든요. 네, 주가는 몰라요. 제가 주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매출과 이익에 대한 얘기인 거고 젠슨왕이 대단한 게 왜 자꾸 로봇을 데려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겠어? 다음 거 팔라 그러는 거야. 그런 측면이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저 로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가속기에 계속 매달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뭐 영업이익은 뭐 25년, 26년 다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약에 빅테크가 7개월 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7년부터는 우리가 이 필요한 GPU가 어느 정도 충분히 다 쌓였다. 충분히 샀다. 이제는 속도 조절 좀 하겠다. 그럼 이런 한마디 하면은 박살나는 거잖아. 주가는 그냥 박살나는 거야. 한 반토막 나는 거야. 진짜 잘못하면. 그런 얘기가 올해 한 말 정도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이닉스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오르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150조 좀 이제 막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여기서 이익이 좀 감소한다고 해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네. 그거는 뭐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 프리캐시 플로어 막 20조씩 나오고 이러면은 좀 주식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주식에 좀 그 주주 환원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1등 기업이 됩니다. 그냥 뭐 우리 막 잘됐다 하고 막 신나게 그거 말고 주주한테까지 잘하셔야 진짜 잘하는 회사예요. 우리 주주들도 기다려준 거 아니겠어? 네. 맞습니다. 그리고 AI가 이렇게 잘 나간다는 거는 현재 매출액도 TSMC 보면은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발표하더라. 예, TSMC 대만 기업은 월별로 발표를 하죠. 네, 12월 달 TSMC가 매출액 발표를 했는데요. 전월 대비는 0.8% 상승했는데 전월 워낙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전년 대비로 58%가 급증했습니다. 네. 와, 엄청난 수치예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마찬가지 다 잘 나왔거든요. 4분기 합산 매출액은 8,684억 대만 달러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8,536억 대만 달러여서 예상보다 한 1.7% 웃돌았습니다. 네. 근데 예상치가 막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조금 부담이야. 예상치가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네. 그래서 TSMC도 컨센도 계속 올라가고 네. 주가도 막 계속 올라가서 네. 이렇게 컨센이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거를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계속 충족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수요를 방증하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코어스 캐퍼 2배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지금 딱 하나 문제가 이거예요. 주가는 잘 모르게 실적과 이익과 매출 증가는 그렇게 가는데 얘네들은 이제 주가가 촥촥촥촥촥 올라와가지고 주식은 잘 모르겠어. 네. 뭐 실적은 워낙 뛰어납니다. 네. 네. 근데 오늘 뭐 반도체 주가는 그냥 그랬어요. 뭐 하이닉스도 아침에는 막 3%씩 올랐었어요. 오르다가 네. 마이너스 0.7로 끝났고요. 삼성전자는 1.4%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업종 중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서 푸틴과 회담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언급을 해서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했었고요. 네네. 현대건설기계, 뭐 현대에버다임, 진성TC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금요일까지 끝났는데 네. 이제 한 주 온종일 다 했네. 이제 금요일 하루 쉬다가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방송? 힘들어요. 이 사례도 그래서 걸린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컨디션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감기는 좀 나은 것 같아서 좀 다행이네. 네.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으시고 주말 잘 푹 쉬시고. 네, 저도 새로운 환경에서 한 주를 보내니까 몸에 데미지가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몸도 막 못 뜨겠고. 네.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독감과 감기는 전혀 다른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감기가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예, 저는 독감 백신 맞았지만 감기 조심하시고요. 맞으신 분들도 비타민 많이 드시고 물도 좀 많이 드시고 잠도 많이 주무시고. 네. 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